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니스앤그룹 신상기 그룹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내용은 조금 딱딱해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딱딱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딱딱하고, 근데 이제 데이터에 의한, 수치에 의한 얘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데이터의 합리화,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그 데이터에 맞게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전망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망을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정도만, 같이 생각하면서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그냥 어떤 사람을, 시킬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타이밍인데, 사실 뭐 어떤 타이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흐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흐름. 요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쇼킹한 거를 좀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코인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코인?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제가 요새 그런 데이터를 좀 봐가지고,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003년도에 비트코인을 100만원어치를 샀다고 가정했을 때, 2003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이죠? 10년, 뭐 횟수로 10년 됐네, 그죠?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100만원을 샀다면, 가지고 있다면, 지금 현재 그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 과연 얼마가 될까요? 조일린 사장님, 얼마가 될까요? 댓글창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게 다 마이크를 꺼놔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누가 말을 하는지도. 얼마일까요? 2003년도에 100만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샀어. 그걸 지금 판다면, 오늘 판다면, 100억. 와, 누가 4천억, 뭐 5천억. 자, 5천억 받고 또 10억. 10억 받고 또. 김판사님 얼마 쓴 거예요? 3,346억. 김순우 사람 350억. 조일린 사장님 50억. 예.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100만원어치를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현재 팔면, 한화로다가 4,300억이랍니다. 4,300억.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를 볼 때 한 번씩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와, 내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10년 동안 기다릴 텐데. 그런 상상도 한번 안 해보십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좀 자주 해요. 제가 좀 몽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자주 해요. 야, 10년 전에는 이 100만 원이라 그러면 가치가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 한 대가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그때 그 100만 원 스마트폰 한 대 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놨다면 지금 4,300억이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죠? 재밌는 상상이죠, 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지만 아마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더리움도 얘기했죠. 이더리움이 6년 만에, 2006년도에 100만원 똑같은 조건으로 2006년도에 100만원어치를 샀다면 지금 판매를 하면 이더리움은 430억이랍니다.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코인 업계가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인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맞아요. 비트코인이 10년 만에 4,300억이 됐고 이더리움이 6년 만에 430억이 됐어요. 돈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예요? 테슬라의 리더, 오너. 누구죠? 그분 같은 경우. 코인을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이 전체 코인 투자자 중에 몇 프로나 될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불특정 다수들이 골고루 다 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개인으로 보면 나만 많이 벌면 돼요. 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벌든 못 벌든 그건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업이라는 걸 봤을 때는 또 내가 사업을 할 때는 내 직원 모두가 다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내가 할 역할이지 나 하나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코인이라는 시장이 참 우리는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다른 거 다 걷어내고 팩트 하나만 놓고 보자 그러면 딱 이거죠. 돈 버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과 특정한 사람이 많이 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이런 코인 업계가 또 이런 시장이 과연 코인에만 있을까? 다른 업계도 많습니다. 요새 그 매스컴 봤더니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그 뉴스 한번 접해보세요. 요새 이제 그 경제계에서 가장 많이 뜨는 업종이 어느 업종이냐면 요새 뭐 맨날 AI 얘기하잖아요. AI. 그래서 AI 기반으로다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2022년도 경제계 화두는 AI가 아니고요. AI가 이제 끝났다는 게 아니고 AI도 있지만 그 기반 위에 뭐가 뜨느냐면 뭐가 뜰까요? 아시는 분. 제가 선물 쏘겠습니다. 요새 경제계 화두 신사업. 새로 막 성장하고 뜨고 있는 사업. 국내 10대 기업이 요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 이건 상식이에요. 이거 뭐 사업에 직접적 연관은 없어요. 근데 아마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파트너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화두, 주제로다가 한번 얘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코인 얘기한 것도 기억해놨다가 파트너하고 얘기할 때 한번 써먹으면 아마 이야기의 주제거리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지금 뜨는 사업. 아무도 없네.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은진 사장님. 그쵸? 보니까 다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인 만나러 갈 시간은 아닌 것 같고 누구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요새 경제계에서 가장 뜨고 있는 핫 이슈 사업 품종이 뭐냐면 바이오 산업이에요. 바이오 산업. 바이오. 왜 그러냐면 요번 코로나가 있으면서 가장 많이 뜬 회사가 어디냐면 예전에 양도세 증여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삼성바이오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재용 회장이 잘못 투자했다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저기에서 국가에서. 그런데 요번에 모더나하고 계약을 하면서 삼성에서 이제 바이오 쪽에 엄청 투자를 했고 거기 생산도 하지만 지금 개발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현대도, LG도, SK도, CJ도 다 요새 바이오에 엄청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이런 대기업들도 기존에 있던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서 미래의 먹거리에다가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개발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대기업도 그럴지인데 과연 나는 어떻겠느냐? 우리 가게에는, 우리 집은 어떤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저는 뭐 재미있게는 못하지만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거로다 먹고 살 수 있어. 근데 지금부터 5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후에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당장은 내가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먹거리 중에 하나를 뭘로 보고 있냐면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저는 엄청나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드론이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드론이 지금은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 드론이 산업 전반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아마 끼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드론을 좀 배워서 나중에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거로 소소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지금 사실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거기에 집중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일로 최소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15년 동안은 무난하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을 정도로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15년 후에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일단 15년이면 저는 몇 살이냐면은 좀 됩니다. 나이가 그때쯤 되면 신경 사장 비웃지 말고 그래서 그 정도면 일단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안정은 되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그때부터 드론이라는 걸 좀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야 뭐 경제적인 게 아니라도 취미 생활로라도 아니면 내 노후 생활의 어떤 그 일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참 많이 봐요. 왜 제가 앞에 서두에 하라는 강의는 안 하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재미없죠? 별로 사실 제 강의가 이렇게 재미있는 강의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재미가 없는 대신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생각해봤으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코인 이야기 잘 머릿속에 내비뒀다가 그 파트너들하고 아니면 신규 고객들 만나러 갔을 때 대화할 때 한번 좀 써먹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2003년도에 100만 원이 지금 얼마라고요? 4,300억. 이더리움이 2006년도에 100만 원짜리가 지금은 430억.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괜찮고요. 아, 요새 뜨는 업종이 뭐라고요? 바이오. 요새 뜨는 업종이 바이오. 예. 요런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연극도 하고 연기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런 상식적인 상식에 많이 좀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대화에 주도권을 짚고 갈 수 있어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이런 허무맹랑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예,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대한민국에 네트워크에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는 1986년도인가 들어왔어요. 1986년도인가 85년도에 아메이가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1988년도 대한민국의 88 올림픽이 되는 그 해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대한민국의 88 올림픽이 있으면서 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베이커리도 그때 대부분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커피, 테이크아웃 커피도 그때 많이 들어왔고요. 그때 롯데리아부터 그 패스트푸드 사업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에 그전까지만 해도 패스트푸드라는 거가 뭐가 있어요? 그 전까지 대한민국에 있던 패스트푸드는 붕어빵하고 호떡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패스트푸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왜? 올림픽이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또 전 세계 국민들이 관광객이 들어와서 보는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의 먹거리에 맞춰서 뭔가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패스트푸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 전까지는 치킨도 어떻게 먹었어요? 시장에서 정식으로 튀기는 집이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KFC나 롯데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문화 되기 시작했죠. 전 세계적인 행사가 한 번 딱 들어오면서 국가는 한 번씩 확확 다 뒤집혀집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한 가장 원동력이 된 거는 새마을 운동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촉진제 역할을 했던 거는 뭐냐면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때였었어요. 그때 모든 경제가 확 다 살아났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중국이 성장한 그 기준점을 보면 언제냐? 예,
2006년 베이징 올림픽 그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또 한번 확 성장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가 1986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그전까지는 그냥 하든 말든 냅뒀었어요. 뭐 어떻게 뭐 되겠지. 모든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제 그 국가에서 컨트롤하고 기반을 잡기 시작했냐? 바로 언제냐면 여기 보면 몇 년도야? 2003년도예요. 그러니까 198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거의 15년 가까이는 그냥 하는 데 맞는 냅뒀다가 왜 규모가 크지 않았으니까 2003년도부터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을 해서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4년부터 쭉 해서 2020년까지 성장률을 한번 보세요.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성장을 했나. 2003년도, 2004년도에 엄청 성장했다가 2006년도에, 2007년도에 확 꺾였어요. 꺾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여기 보면 중국 쇼크, 중국이 성장하면서 막 금리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됐었고, 전 세계 경제가 완전 다 뒤집어졌고, 그 해에 똑같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그 버블이 엄청나게 크게 터졌었어요. 전 세계가 완전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로 커졌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네트워크에서도 어마무시하게 큰 파장이 한번 일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부도 사건.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갑자기 2006년, 2007년도 확 줄었죠. 그죠? 그 당시에 시장 규모가 2조 원이 안 됐었어요. 잘 보세요. 이 데이터 잘 보세요. 2007년도에 2조 원이 채 안 됐던 데이터 보시면 보이시죠? 그죠? 2조 원이 여기 보면 2조 원. 이 데이터. 2조 원이 채 안 됐던 이 시장이 2020년, 2021년에 얼마냐? 5조 원이 넘습니다. 5조 원이. 2배 반. 비율로 보면 2배 반이지만 금액으로 보면 거의 3조 원이 넘는 거, 거의 4조 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불과 15년 사이에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죠. 두 번째, 그 2조 원이 안 됐던 그 시장에 네트워크 업계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었었냐면 300만 명이었어요. 300만 명. 그런데 지금 몇 명이냐? 지금 몇 명이에요? 800만 명. 거의 850만 명에 가깝습니다. 거의 2007년을 기점으로 본다 그러면 최고 안 좋았던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2007년도와 지금을 비교하면 딱 15년 정도 전에요. 15년밖에 안 됐는데 인원이 2배 반, 매출이 2배 반이 늘었어요. 엄청난 거죠. 정말 완전히 고공행진을 한 거예요. 고공행진을.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성장하지는 않아요. 이제 한계점이 분명히 옵니다. 유지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유지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2007년도에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중국과 미국의 환경에서 그다음에 국내 다단계 업체의 어떤 부도 사건에 의해서 급격하게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코인 열풍 2015년, 2016년도에 코인이 어마무시하게 막 붐이 일었어요. 그 전까지 2003년도, 2004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코인 열풍이 얼마냐면 네트워크 회사의 종사자의 거의 10% 이상이 코인으로 넘어갔어요. 네트워크를 접고 코인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코인 시장이 확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모기지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 것처럼 코인 그 네트워크 업계 시장이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약간의 변폭은 있지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더군다나 제2의 그 경제 사태 IMF 이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제 단어도 생각이 안 납니다.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우리가 IMF를 겪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 IMF보다 더 힘들었다고 하는 이 코로나 사태. IMF 때는 경제적인 것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보건, 건강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참 재밌게 매출이 물론 좀 줄어들고 사람이 좀 줄어드는 건 있었지만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네트워크 업계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엄청나게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이렇게 파도를 엄청나게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다는 건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조금은 엄청나게 막 1억 천금을 노리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하나의 직업으로다가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사회 전반적인 풍토는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게 지금 여기 밑에 백 이미지가 혹시 보이나 모르겠어요. 이 백 이미지가 어디 거냐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관보를 제가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떠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빨간 글씨만 제가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 중간, 성장하는 이 중간까지가 250만 명이 늘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7년, 8년 만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또 7년, 그 이후에 7년. 7년 동안 네트워크 업계에 몇 명이 늘었냐면 250만 명. 똑같죠? 희한하게. 7년 단위로 250만 명씩 늘어났어요, 지금. 이 데이터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얼마큼 늘어날 거냐? 제가 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업계는 아마 한 1000만 명 정도가 아마 맥시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대한민국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1000만 명이 사업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1000만 명이 회원과 소비자,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까지 하면 10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1000만 명이 이제 회사는 계속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지금 매출로 보면은 이렇게 변폭이 큰데요. 네트워크 회사를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느냐? 몇 개가? 2020년도, 재작년 2020년도 1월 달에 138개였었어요. 138개. 2021년도, 2022년도, 2020년과 2021년 2년에 걸쳐서 몇 개가 줄어들었어요? 13개가 줄었어요. 지금 125개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나는 네트워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되어 있는 회사가 125개입니다. 지금 현재. 불과 2년 만에 13개가 줄어들었어요.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코리아라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이 코로나 영향으로 해가지고 일반 중소기업만, 일반 소상공인들만 무너진 게 아니고요. 이 네트워크에도 이만큼 많은 회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참 재미있는 거. 아직 2021년도 실적이 발표가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13개나 줄어드는 이 와중에도 엔젝타 매출액은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도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12위였죠. 2021년도, 작년도도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엔젝타는 성장을 했더라고요. 아마 추정하기로는 올해 11위, 10위 잘하면 10위 안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좀 보수적으로 봐서 한 10위 정도는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엔젝타가
다른 회사는 줄어들고 있는 이 와중에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엔젝타라는 거. 나는 이런 내용을 정말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직접적으로 막 같이 공유해주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거든요. 왜?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그분들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직접 전달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제가 그리고 여기서 강의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직접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뭐냐? 여기에 많이 초대를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더 많은 인원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 하실 수 있죠? 우리 이종문 사장님 같은 집안에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신경환 사장님 다음 주엔 더 많은 인원이 제가 직접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최서정 사장님 마치 이미지처럼 그러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또 알려주려면 힘들잖아요. 제가 직접 알려주는 게 낫지. 그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읽지. 김순호 사장님, 마스크 벗고 이거 읽어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거를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저도 2003년도에 아마 코인을 사지 않았을까? 그때 핸드폰 얼마나 한다고? 100만 원 없어도 사는데 그때 샀으면 지금 4,300억이면 아우 정말 상상만 해도 배소연 사장님 그쵸? 야 4,300억 배소연 사장님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야 그때 등록금으로다가 차라리 이거 샀었으면 지금쯤 먹고 산다 아무 시장 없을 텐데 그죠? 야 미치겠다. 그때 육성예비로 이거 샀었으면은 모든 걸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굳게 될 거다라고 믿고 가는 사람. 그 코인도 그 당시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갖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을 거고. 전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앞에 이 얘기를 하느냐. 객관적으로 보세요. 시장은 분명히 형성이 됐고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맞죠? 팩트죠? 네트워크 회사가 130개, 100개 이상은 항상 꾸준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다른 회사가 하든 안 하든 떠나서 국내에는 120개 정도의 회사는 항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이 업계, 이 시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장 안에서 분명히 우리도 지금 하고 있고 분명히 성장을 할 것이다. 크게 문제만 없다면 그리고 제품이 효과가 확실하다면 보상 플랜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성장을 할 것이다. 왜? 보세요. 이 그래프 한번 잠깐 보세요. 그래프가 쫙 해서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출발할 때의 그래프와 이 끝에 있는 그래프와 높이를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출발할 때보다 높이 와 있어요. 맞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일직선으로 쭉 상향 평준화로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데가 있으면 내려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으면 다시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그죠? 이 내려가는 이 코스가 여기가 잘못된 건가요? 여기가 무너지는 데인가요? 여기가 망한 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건 조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조정기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업이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우리 김판현 사장님 몸 괜찮아요?
어. 우리 김판현 사장님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이제 한 5년 됐나요? 결혼한 지? 신랑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종근 사장님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5년 됐나요? 사장님들 결혼할 때의 그때 재산 규모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분명히 내가 결혼할 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팩트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중간에 좌절해 본 적 없어요? 돈을 잃어본 적 없나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투자를 했거나 분명 그런 시기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이런 조정기를 걸칩니다. 누구나 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소연 사장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기준이 어때요? 직급이 똑같나요? 수입이 똑같나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지금은 어때요? 만등 직등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분명히 수입이 안 생길 때도 있었고, 맞죠? 파트너가 집에 갈 때도 있었고, 그런 조정기를 누구나 다 걸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성장은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사업하는 패턴이나 똑같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지금 성장 곡선에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조정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세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니센의 모습은 내가 정확하게 평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제니센 그룹은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 성장 곡선, 여기, 안 되네. 엄청나게 이 성장 곡선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잠깐 이렇게 조정을 거쳤죠? 2021년도에 조정이 이렇게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팩트예요. 2020년도와 2021년을 거치면서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조정이 끝나면 반드시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반등이. 그런데 이 반등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반등이 돼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원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하고 기반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이 성장 시점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 그런 인프라를 지금 구축해 놓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방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나는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나 최현성 그룹장님이나 저나 지금 블루의 클럽, 리더스 클럽 어마무시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왜?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당장의 결과물로는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성장 동력원이 돼서 어느 정도 반등이 시작되면 저는 분명히 치고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편승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 두시겠습니까? 제가 대표님과 그룹장들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갈 거예요. 지금 끌고 있습니다. 그 수레에 많은 연료들을 지금 담아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수레를 타고 가실 거예요? 그 수레에 손을 얹으실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뒷짐지고 쳐다만 보실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결정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저는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 때문에 저는 6개월 정도 자료 준비부터 시스템 준비를 했고요. 매뉴얼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 줌을 세미나보다는 미팅으로다가 많이 돌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파트너들이 소통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아카데미. 그죠? 간담회 아카데미 멘토링 시스템이라는 여러분들과 직접 지금부터 이제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시작을 했고, 이번 주에 월요일날 블루앤클럽, 그 다음에 수요일날 마스터클럽, 정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궁금해하고 갈증을 느끼는지를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플래티늄들 이제 하시죠. 아마 지금도 이 방에 계신 플래티늄 유사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씨,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월 초부터, 주 초부터 꼭 거길 가야 돼? 아, 나 그때 미팅 있는데, 그때 대발이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거길 가야 돼? 예, 안 오셔도 됩니다. 오시기 싫으면 안 오셔도 돼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멱살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수레를 앞에서 그룹장들이 대표님이 끄는 그 수레에 올라타기 싫으면 그 수레를 붙잡고라도 있으라는 얘기예요. 뒤에서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앞에 리더들이, 대표님이나 그룹장이 여러분들을 손 붙잡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다못해 그 수레를 손이라도 붙잡고 질질질 끌려오더라도 따라오기만 하면 어쨌든 결과물은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그 수레 손잡는 방법이 뭐예요? 실제 수레가 없잖아요. 그 수레가 뭐예요? 이 수레가 이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 손을 잡는다. 뭘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트너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룹장들이, 대표님이, 아니면 강사들이 리얼하게 생동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들 통해서 한번 걸러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리얼로다가 지금 제가 목이 아프도록 이렇게 떠드는 얘기를 들으면서 욕도 하면서 쟤는 왜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할 지연정 직접 듣게끔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저희 리더들이 끌고 가는 이 수레에 손을 얹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걸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하고 계신 분이 있죠?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여기에 접속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 우리 김혜련 사장님이 그렇고, 우리 조수윤 사장님이 그렇고, 우리 신경 사장님이 그렇고, 우리 안 박사님이 그렇고, 우리 이종무 사장님, 곽봉 사장님, 부산에 우리 최원진 사장님. 최원진 사장님은 이제 광안리야, 해운대야 맨날 어디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최병태 사장님. 요새 우리 최병태 사장님 미친 것 같아요. 방송국을 차렸어요. 방송국을. 왜? 어떻게 하면 파트너하고 조금이라도 더 연결을 시킬까 해가지고 방송국을 차리고 음악도 만들고 지금 완전 요새 이제 PD가 다 돼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파트너 손을 붙잡고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이 조종기를 거쳐서 이제 성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제니스앤 그룹의 리더들의 손을 붙잡고 올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분명한 거는 저는 지금 성장을 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 믿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럼 조종기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성장을 합니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왜 있느냐?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봅시다. 첫 번째 근거, 지금이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근거. 일단 첫 번째,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가장 경제가 활성화될 때가 언제냐면 정권이 바뀐 그 첫 해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왜?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들의 신망을 얻으려면 성장을 시켜놔야지 국민들의 받습니다. 신망을.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엄청나게 합니다. 경기 부양을.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에요. 언제? 5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느냐? 7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몇 달 남았어요? 4개월 정도 남았어요. 지금부터. 4, 5, 6, 7, 8. 4개월에서 5개월. 지금부터 준비해야지만이 3개월, 4개월, 5개월 후에 그때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거의 뭐 지금 한 29만 명, 30만 명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20만 명 초중반대로 가면은 국가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완전 전환을 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뭐 엄청나게 사회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 일상으로 점차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지금 나 코로나 때문에 너 만나는 거 힘들어 라고 최근에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과 3개월, 4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 오지 마, 너 만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정말 10명이면 9명한테 들었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비율이 확 줄었죠. 10명이면 한 4, 5명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별로 얘기 안 해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아니라고 반론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지금 꽃놀이를 가는데요. 꽃 구경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외부 활동하는 사람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룬대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답니다. 백화점에, 쇼핑몰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 홍대에 사람이 넘쳐나가지고 불과 12시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넘쳐나가지고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람들이 이제는 집 안이 아니고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거야.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먹고 살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이 시점. 이게 경기가 부양이 되는 거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바로 어느 시점이냐? 바로 이 조정기를 거치고 끝내고 이제 막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분명히 누군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데 나는 어때요? 내 팀은, 리더들, 내 팀은 조엘린 사장님, 포텐팀, 조엘린 사장님은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텐팀도 조엘린 사장님처럼 준비하고 있나요? 김천팀, 신경원 사장님은 워낙 경제 쪽에 밝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경원 사장님 팀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태희 사장님, 본인 산하에 창원, 순천, 광주, 청도, 본인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몰라요. 워낙 이른데 밝기 때문에. 근데 본인 산하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말 냉정하게 성장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 청주,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광주, 순천,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어? 의정부, 경기 북부도 있어. 우리 사회자. 부산의 홍민숙 사장님 준비되고 있나요? 홍민숙 사장님 뒤로 태양이 엄청 내리치고 있네요. 와, 홍민숙 사장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자,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미사옥으로 갖다 집어넣고 이런 멋있는 글을 쓴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이런 미사오거나 포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그래프 하나예요. 그래프 하나. 분명히 조정기가 끝내가고 있고요. 제니스앤그룹도 2년이라는 조정기를 거쳤습니다. 아픔도 있었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 분명히 누군가는 성장을 할 거고 네트워크도 성장을 할 겁니다. 남들 막 성장을 해가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사업으로 본다면, 이거를 제니스앤그룹을, 엔젝타를 사업으로 본다면, 제품만 본다면 성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품만 열심히 드시면 돼요. 근데 사업으로 본다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성장할 준비를 해야죠.
그 성장할 준비를 뭐 하면 됩니까? 너무 쉽잖아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손만 붙잡으세요. 그 손 붙잡으라 했더니 정말 와가지고 손 붙잡더라고요. 손 붙잡는 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한 사람을, 벌써 제가 이 얘기했더니, 이 얘기하는 동안에 벌써 3명이 더 들어왔어요. 3명이. 누가 초대했는지 모르겠네. 바로 이거예요. 보이는 요식행일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하는 불과 제가 10분, 20분 만에 3명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는 뭔가 느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초대를 하려고 했다는, 이게 손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이태희 사장님. 지금 여기에 안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를 체크해가지고, 이태희 사장님, 여기를 보세요. 나 보세요, 나. 나 보시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방 안에 내 파트너가 누가 있는지, 누가 아직 안 들어왔는지. 그분들은 지금 차가 떠났는지도 모르고 지금 놀고 있어요, 바깥에서. 기차가 떠나기 전에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기차에 탑승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나만 차 타고 갈 건가요? 애들을 거기다 다 띄워놓고 나만 차 타고 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파트너가 여러분들 아이들 자식들이에요. 놀러가서 기차 타고 놀러 갔다가 귀가를 할 거면 바깥에 놀고 있다가도 기차가 출발할 때쯤 되면 다 챙겨가지고 손 붙잡고 기차를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기차가 출발을 할 겁니다. 이제 출발할 거예요. 언제? 4월 달에 출발하려고 시동 걸었어요. 4월 달 한 달 동안 엄청 빡시게 아카데미 진행할 겁니다. 5월 달에도 할 거예요. 출발을 할 거예요. 탑승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누가 결정할 것이냐? 본인들이. 지금 이 방에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하면 본격적으로 7월달부터는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년은 갑니다. 마지막 3번째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이 성장할 수 있는 이 시기다라는 거. 3번째 이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2번째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3번째 이유. 엔젝타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맞죠? 이 커피는 대중성이 있어요. 엄청나게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국내에서밖에 지금 안 되고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했죠. 5월 달부터 하늘길이 완전히 개방이 된다고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월 달에 하늘길이 개방이 된대요. 그러면 늦어도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는 하늘길이 열리겠죠?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분명히 이제 항공이 뜨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물론 그 비행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골프 가방을 들고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수영복을 들고 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그 비행기를 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맞죠? 3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 3가지의 효과를 다 내 거를 온전히 다 내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랑 함께 할 건지, 어느 기차에 탈 건지, 어느 수레에 탈 건지를 잘 판단을 하세요. 내가 그냥 내 손수레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엄청나게 큰 이 기차나 수레에 나와 내 가족들을 태우고서 같이 갈 건지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걸 통해서 내가 수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자, 저기 마이크 좀 제가 말씀드리시는 분 마이크 좀 한번 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
신경환 사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자, 우리 신경환 사장님. 죄송하지만 제 부탁 좀 드릴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말을 하셔야지. 말을 해야지 스피커가 들릴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 신경 사장님 말씀 잘 들리죠? 자, 신경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성공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안 되죠?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핑계 대지 마. 다 핑계야. 자기 틀에 갇혀서 그 틀에서만 존나 움직이는 거지. 왜 바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해. 매일 해야 할 일들은 꾸준하게 반복하고 그렇게 반복하면 서툰 것도 익숙해지게 돼. 그 다음부터는 더 잘하게 만드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은 다 결과로 증명하게 되어 있어. 아, 감사합니다. 아우, 신경 사장님 직급만 좀 낮으면 내가 선물을 드리겠는데, 다이아몬드라서 뭐 선물 드리기도 좀 그러네. 대신 그 파트너가 다음에 마스터클럽 멘토링에 들어오면 제가 파트너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참 뼈 때리는 말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런 얘기들을요. 그룹장이나 대표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와요. 이런 얘기가. 그런데 또 본인들은 내 파트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이게. 희한해요. 맞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 이 이야기를 하나로 요약하면요.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가 안 됐으면 변해야지 내 상황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고 있어. 예를 들면.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지금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끔 뭔가 변해야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뭘 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정답일 수도 있어요. 뭐 변하면 되는데요? 뭘 변하면 되느냐고요? 제가 알려드리면 한번 해보실래요? 무엇이 변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최현신 사장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흥 사장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엇이 변하면 되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뭐? 여기에 이 줌에 많은 줌에다 초대할 필요 없어요. 이 ESS 할 때만이라도 한 사람씩 더 초대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역 세미나 할 때 한 사람만 더 초대해 보세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제 말 안 들어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줌에 한 사람 초대하고 여러분들 지역 세미나 할 때 한 사람 줌에 말고 여러분들 스퀘어에 한 사람씩 더 초대하는 거 이것만 지금부터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만 하면 해봅시다. 100% 제가 장담합니다. 100% 성장합니다. 정말로. 편하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기 틀에 갇혀 있으면서 무엇이 발전을 하고 무엇이 변하기를 원합니까? 안 변하지 당연히. 저는 왔잖아요. 너만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는요. 당신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당신과 당신 파트너가 같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신상기가 하루 24시간을 매일 떠다닌다고 해서 성장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떠다닐게요. 제가 대신. 뭐 어차피 몇 년 있으면 없어지는 문두알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24시간 떠다녀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10시간을 떠다니더라도 저와 이주희 사장님이 같이 떠다니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떠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주희 사장님도 같이 떠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거꾸로 봅시다. 여러분들은 같이 떠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해보세요. 낙서잖아요. 낙서라도 좋으니까. 적어보세요. 나랑 같이 나처럼 떠다니는 사람 누가 있는지 적어보세요. 그걸 적을 수 있는 사람, 적은 사람은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적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적어요.
그 사람을 만드시란 얘기예요. 그 사람을. 언제까지? 지금부터 6월달까지. 기차는 7월달에 속력을 내서 달려갈 겁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어디까지냐? 내가 그 두 사람을 이름을 쓰는 것까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야 될 일은 어디까지냐면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나처럼 똑같이 두 사람 이름을 적을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해 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할 몫이에요. 신경환 사장님이 생각하는 두 사람이 그 밑에 두 사람 명단을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병철 사장님의 파트너가 두 사람 이름을 적는지 못 적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배소연 사장님 마찬가지입니다. 김혜라 사장님 마찬가지. 홍유 사장님 마찬가지예요. 나는 두 사람 이름을 적을 수 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내 업무의 끝은 그 두 사람이 다시 두 사람 명단을 자신 있게 적을 수 있을 것까지 만들어주는 거. 거기까지가 사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큼 팠어요. 결과값이 여기 있어요. 지금 돌아서고 있다고. 지금 돌아서고 있다고. 돌아서는 게요. 이렇게 돌아서야지만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들 세미나장에 오고 세미나 듣고 이 줌을 본다고 해서 안 돌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돌아서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안 돌아선다는 건 뭐냐? 이렇게 되돌아 있지 않고 계속 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밑에 두 사람을 명단을 자신 있게 만들고 그 두 사람이 다시 두 사람 명단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을 거쳐주는 거. 이게 계속 전진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돌아서는 거냐? 나는 2명 됐어. 네 2명은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라고 하는 순간 돌아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스폰서는 항상 내 파트너가 다시 2명을 만드는 거. 내 파트너가 돈 내게끔 만드는 거. 거기까지가 스폰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이 연사 강력히 외쳐봅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브라질 리우 올림픽 여자 400m 계주 경기예요. 2016년도 리우 올림픽 여자 400m 계주 금메달이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금방 맨 끝에 들어왔던 이 미국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뭔 얘기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첫 번째, 중간에 다른 나라가 바톤 터치하는데 떨어뜨렸어요. 쳐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맨 끝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탈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끝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자까지 결승선을 통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경기를 할 수가 있었고 제 경기에서 기록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결승에 진출했고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요? 저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어차피 꼴찌니까 하고 끝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끝까지 달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400m 계주잖아요. 분명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4명 다. 그런데 바톤 터치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자기 혼자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4명이 다 똑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같이 달려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달리십니까? 아니면 같이 릴레이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주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뒷주자는 누구고? 저는 제 앞주자는 최지원 대표님이에요. 제 앞에 달렸어요. 그 바톤을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그 바톤을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느냐? 지금 저는 그 바톤을 지금 이주희 사장님, 김판장 사장님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저는 줬어요. 여러분들 아직 바톤을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줬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파트너한테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은. 다음 주자가 누군지를 빨리 찾으셔야 될 입장이에요, 상황이. 여러분들 그 주자를 찾으셨습니까? 그 주자를 빨리 찾으십시오. 동이 트면 어렵지만, 동이 트면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올 하반기가 되면 이 네트워크에도 어마무시한 움직임이 있기 시작할 거고요. 이 시장에도 어마무시하게 움직임이 있기 시작할 거고 성장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쳐다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뒤에서 응원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러워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장 안에, 그 도시 안에 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여러분들 같이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저는 이 도시의 가장 앞자리로 갈 겁니다. 저는 갈 거예요. 누가 제 손을 붙잡고 같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혼자 가면 힘들어요. 근데 제 손을 붙잡으면 같이 붙잡고 가겠습니다. 누가 제 손을 붙잡을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같이 갈 사람, 두 사람 명단을 오늘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